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9월 주도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다음 이 주식 10배 성장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2차 전지 9월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5,9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이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어떤 자료집이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이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9월의 2차 전지 주도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 다음 이 주식 10배 성장합니다. 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집중하니까 많은 것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번 9월에 있는 FOMC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 부분. 그래서 억제와 조절 이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8월 말에 있는 한미 을지훈련입니다.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에서 당연히 5년 만에 진행하는 만큼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아마 증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9월 주도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다음 10배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이 종목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기 보고서가 나와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통합해서 나오는 보고서인데, 이 반기 보고서를 다 열어보니 중요한 게 뭐냐? 땡큐 2차 전지 악조건 속에서도 코스닥 상장사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거죠. 뭐 덕분에? 2차 전지 덕분에. 원자재 값 상승, 금리 인상 두 악조건 속에서도 코스닥 상장사들이 실적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고요. 특히 2차 전지 반도체 기업이 호실적을 주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이 1194 중 1063사의 연결 기준 3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은 131조 865억 원에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16% 정도 증가한 8조 6,986억 원입니다. 순이익도 약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6%, 0.3% 어느 정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도 5.28%로 0.84% 폴리 내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냐?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났냐라는 건데, 사실상 연구개발비라든가 투자로 많이 들어가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선보다 매출액이 더 크게 나온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상 1063사 가운데 126사는 작년 상반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143사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업종별로는 IT 부품, 반도체, 금속, 의료, 정밀기기, 제약 업종 등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IT 업종이 약 46조 4,711억 원으로 2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IT 부품 순이익은 약 168% 정도 뛰면서 크게 좀 뛰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분야로 대변되는 IT 부품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IT 부품이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2022년도 상반기를 주도한 업종이나 상반기를 주도한 이슈는 뭐다? 다 2차 전지 안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땡큐 2차 전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오케이. 상반기 2차 전지 플러스 차량용 반도체로 수익 낸 거 확인했습니다. 네, 성장한 거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사실상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이번 법안 통과가 진행이 됐다. 그게 뭐냐면은 지겹도록 듣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대통령 사인까지 하면서 완전히 통과가 됐고요. K배터리 3사에 믿는 구성.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하면서 배터리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왜?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모두 미국 진출을 완료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을 직접 기술로서나 경쟁으로서나 제끼지 않고 미국에서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나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말 그대로 중국 배터리 쓰면 너네 지원 안 해줘.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왕따시키는 것이 사실상 미국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반사 이익으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다른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입겠죠. 그게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라든가 아니면 니켈, 망간 등 소재를 사실상 중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또 그런 리스크도 좀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현지 내에서 조립되는 전기 자동차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됐고요. 내년 1월 2013년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에 깃발을 꽂아놓은 국내 배터리 업계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거의 30% 이상 독점하고 있는 배터리가 CATL입니다. BYD도 있고요. 근데 그 CATL, BYD가 중국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미국으로 갈 길이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가장 빠른 미국 시장에 중국 업체가 들어오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가 크게 반사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배터리 업체인 만큼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원재료가 거의 중국산으로 이루어져 불리한 위치가 돼서 지금 뭐 중국과의 CATL 싸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배터리 3사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2025년 발효될 신북미 자유협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고 USMCA는 자동차 핵심 부품 75%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돼야 무관세 혜택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미 미국으로 이미 공장 진출하고 합작사 설립하고 미국에다 공장 짓고 이미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득을 보고 있다 또는 이득을 더 볼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구리 등등이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이걸 중국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는 의존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소재를 바꾼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회로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게 목적이니 미국과 아마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가 피해가 안 가고 오히려 이득을 볼 것이다 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다? 좋은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충분히 6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다? 이번 하반기는 투자 그리고 R&D 발표의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없다면은 공장을 짓겠다, 가속화하겠다, 좀 앞당기겠다, 조기 뭐 개발을 하겠다, 미국에 진출하겠다. 발표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왜? 미국에 없으면 손해니까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뭐다? 감축법이 시작된다라는 건 내년부터 이제는 하반기에 최소 투자 발표나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라든가 이런 조기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배터리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중소형 배터리 업체들 또는 소재 업체들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한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정말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보시면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소재 초격차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 나섭니다. 벌써 지금 개발에 발표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청주시 오창과학 사업단지에 2차 전지 소재 개발을 위한 R&D 캠퍼스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약 4만 5천 평 대규모 사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착공에 들어가서 24,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청주와 포항에 흩어져 있는 이 R&D 인력을 모두 집결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 금속, 전구체, 양극재, 폐배터리 등 전 분야의 밸류 체인을 완성해서 열심히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우위 유지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진행이 된 거고 그거를 어디 청주시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 SDI나 SK온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이번에 R&D 발표를 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번에 에코프로도 청주시에 R&D 4만 5천 평 규모의 이 캠퍼스를 이번에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얘네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LNF도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죠.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LNF가 6,500억 원을 어디다가 대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최수한 LNF 대표가 참석한 이 상격 청사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 제3공장 건립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5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산단 2단계 부지 약 99,378제곱미터의 3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이 공장 준공에 이어서 4개월 만의 투자로 약 8만 톤 규모의 증설이 완료가 되면 아마 4개 공장을 포함해 5개 공장에서 연간 20만 톤의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3공장은 9월에 착공해서 2024년 5월에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9,7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2,272% 매출이 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매출이 약 4조 이상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도 돈을 번 만큼 6,500억, 6천억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앞으로 있을 앞으로 있을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라든가 기대감에 따라서 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뭐다? LNF도 공장에 6,500억 투자한다. 이미 하반기 R&D 투자 발표가 시작이 됐고 그렇다 한다면 앞으로 또 초대형 투자 발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디? 3사입니다. LG, SK 그리고 삼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도 계속해서 투자 발표라든가 또는 R&D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8월 19일 기사고요. 엔솔과 GM, LT엄 셀즈라는 합작사를 설립을 했었고요. 네 번째 배터리 공장 미국 인디애나주에 검토 중이다. 공장 또 짓죠?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미국 인디애나주 네 번째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는 네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이 들어설 부지로 인디애나주 뉴 칼라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뉴 칼라일이 위치한 세인트 조셉 카운티 당국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청서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짓는단 소리죠. 그리고 LTM 셀즈 대변인은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들어설 수 있는 잠재적인 대규모 투자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개발 중이다. 그래서 이달 말 승인되기를 원하는 세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이 확정이 된다면 공장 짓고 이번에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총 얼마? 2조 6,500억 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LNF나 에코프로와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투자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하이주와 테네시주, 미시건주에 이 공장 설립을 공식화하고 지금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또 공장을 짓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번에 GM과 LTM 셀즈 이번에 공장을 또 인디애나주에 짓는다라는 거죠. 얼마를 들여서 2조 넘게 들여가지고 짓는다. 아,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성은 뭐 가만히 있나요? LG가 이러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삼성 SDI도 뭐다? 미국과 유럽에 연구소를 설립한다. 그래서 배터리 초격차를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SDI가 미국과 유럽에 연구소를 잇따라 설립하며 R&D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투자와 R&D를 가속화하고 발표하는 해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미 미국과 유럽에 연구소를 이번에 짓겠다라는 거죠. 삼성 SDI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SDI R&D 아메리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SDIRA는 삼성 SDI의 미국 내 첫 번째 연구소고요. 지난달 1일에는 독일 미넨에 SDI R&D 유럽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인데 과연 이걸 설립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빠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이 SDIRA를 설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별로 특화된 배터리 신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초격차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배터리 경쟁 지고 싶지 않으니까 연구소를 지은 거죠. 왜냐면은 중국이 있다. 그럼 조금 힘들지. 근데 중국이 없잖아. 그럼 나도 해볼 만한데? 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혁신 기술 및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이 활발한 우수 대학과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력할 계획이고요. 배터리 공정 및 설비 연구 개발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관과도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는 뭐 일단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총 얼마? 한 8,700억 원 정도를 연구 개발비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IRA와 SDIRE 해외 연구소 설립은 글로벌 신기술 및 해외 우수 인력을 활용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다? 결국에는 미국으로 진출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이 있다. 그래서 좀 강하게 투자 중이라 볼 수 있는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삼성 SDI도 뭐다? 이번에 미국에 연구소를 설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투자에 8천억을 넘게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삼성 SDI도 이번에 진출을 하네요. 그럼 다른 기업은 없을까요? 다른 기업도 있습니다. 어디 롯데케미칼도 이번에 투자가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 본입찰에 들어가죠. 롯데케미칼이고 약 3조 원 규모의 입찰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약 3조 원 규모의 2차 전지용 소재 동박 기업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전 본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민 그룹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롯데케미칼의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하면은 글로벌 5위권 동박 기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 사장이 보유한 지분 53.3% 매각 본입찰이 실시되고요.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 회사가 그 회사 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가는 경영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약 3조 원 안팎으로 한 10월쯤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사실상 롯데케미칼이 참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입찰을 하기 전에 롯데케미칼이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번에 이 본입찰 참여는 롯데그룹의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렌탈, 롯데 글로벌 로지스, 그린카 등 이 모빌리티 자회사를 두고 있는 만큼이나 이번에 롯데가 이 전기차 소재와 충전 분야 투자를 늘리고 앞으로 하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 이 그룹 차원에서 인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조 원 인수전에 롯데케미칼도 참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뭐 2차 전지 동박기업 일진 머티리얼즈 얼마? 예, 3조 원 주고 본입 차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롯데케미칼도 투자하는구나. 2차 전지 모두가 지금 내년부터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미 하반기가 되기 전 상반기까지 성장한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얼마 만에? 3년 만에 10배 성장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3년 만에 10배 성장했는데 녹록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 나올 종목들은 3년에 10배가 아니라 내년 1년 만에도 10배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중국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빠르게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 중심의 포스코 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제2의 반도체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신송장 등력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미래 사업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1년 사이에 음극재라는 양극재 사업을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8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양산이 확대가 됐다. 당연히 배터리 수요가 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2021년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4,800억, 356억 원이었는데 약 1년 만에 2022년 2분기 매출액이 8천억 원, 순이익이 5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죠. 그래서 포스코 ESM을 합병한 포스코 케미칼은 에너지 소재 부분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2019년에 14%, 20년에 28%, 21년도에 42% 치솟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2분기 양극재 부분 매출만 3,468억 원으로 내화물 라임 화성 부분에 3,25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2019년 2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319억이 3,400억이 된 거예요. 매출이 몇 배? 3년 만에 10배 이상 진짜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 LM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조, 포스코케미칼이 8천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에 비해 음극재 시장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원가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양극재에 가려서 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그 음극재 시장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이 미래 전략을 수립하면서 2차 전지 소재와 거의 필요한 리튬, 니켈 등등이 핵심 사업이다.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만에 3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아,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에 양극재 이 매출이 300억이 3천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2019년 이후 3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나올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빠른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투자한 종목들은 당연히 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앞으로 투자가 들어갈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거죠. 현대차, 기아차 올해 투자 계획이 11조입니다. 올해 1년 동안. 근데 상반기에 약 30% 집행을 했습니다. 그 뭔 소리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반기에 집행할 돈이 얼마예요? 70%라는 거죠. 상반기에 30%밖에 안 했으면 하반기에 꽂을 돈이 70%다. 보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매년 10조 원가량의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얼마? 11조 중에 3조 5천억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집행했냐면은 해봤자 30%밖에 집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입니까? 한 7조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조가 상반기에 집행이 돼서 2차 전지 이슈를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얼마? 그 2배 이상이 투자가 들어와서 어디에? 전기차 2차 전지에 수혜를 입는다라는 거죠. 그럼 상반기보다 언제? 하반기에 더 기대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 개발에 3조 7천억 원, 제품 개발에 1조 5천억, 공장 신증설에 1조 874억 원 등등등 해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워놨고요. 올해 상반기에 3조 93억 원과 5,808억 원의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7조 원을 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해와 2020년에도 7조 5천억, 8조 4천억 투자를 기아는 1조 3천억, 1조 6천억 규모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난해만큼만 해도 지금부터 2배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조 했으면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어도 상반기에 한 거만큼 하거나 상반기 한 거보다 2배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의 이 현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기아차의 투자 규모는 증가하는 동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총 21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30%밖에 투자 안 됐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7조 이상, 지금까지 3조 투자됐습니다. 최소 2배 이상 돈을 더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반기는 뭐다? R&D 투자의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현대차 투자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현대 모비스 있겠죠? 그리고 현대 위아 있겠죠? 그리고 뉴인텍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기업들은 이 현대차 하반기 7조 이상, 상반기에 비해 2배 이상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모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눌려 있는 부분에서 아마 충분히 추세 전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투자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20에서 밑으로 눌리더라도 기대감으로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에서 밑으로 눌렸지만 충분히 이 투자 발표에 따라서 아마 미국 가속화라든가 또는 조기 공장 증설이라든가 생산 라인 증설이라든가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차 투자 관련주 미국에 무조건 가야 하는데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문제라면은 빨리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하반기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직 100% 중에 30%밖에 돈을 안 썼다. 하반기에 얼마? 70%약 7조 이상을 갖다 부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현대차 투자 관련주 관심 갖는 거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그 관련된 종목들을 매일매일 무료로 좀 알려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고 검색을 하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뭐가 뜨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전에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저희가 5만 명 자료 배포 감사합니다 올려놨거든요. 구독자 5만 명 이벤트를 올려놓은 자료고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8월 19일, 18일, 17일, 16일, 10일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번 8월 22일 추천주도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 종목도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아용품 관련주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어떤 종목이 있을까? 다 정리해드리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나 뉴스를 다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지 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모두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